저희 막 방송 시작하자마자 속보가 나왔어요. 예. 엄청난 속보죠. 네, 김경 시 의원이 자리를 내려놨습니다. 네. 서울시 의원직을 사퇴했다는 속보가 2시 52분에 전해졌고요. 직접 사죄의 변을 밝혔어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시의회 의장에게 시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강선우 의원 측에 대한 1억 원 공여 사건과 관련해서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도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저의 불찰이며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겠습니다. 1.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 2. 진실을 밝히는 데 성실히 임하겠다. 3. 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 드립니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이번에 이 공천허금 사건 이후로 자신의 직을 내려놓은 건 김경시 의원이 최초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거 자체로는 굉장히 무거운 결정이에요. 그런데 이게 좀 다른 그 웃긴 얘기가 뭐였냐면은 지금 김경에게 돈을 받은 걸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강선우뿐만이 아닙니다. 여의도 바닥에 지금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저는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서 곧 이름도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아름아름 다 알고 있잖아요. 관련 네. 연루된 국회의원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 중에서 특히 이제 뭐 강선우 같은 경우에는 나온 녹취만으로도 사실 범죄의 사실이 거의 소명되는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거의 빼박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왜 그런데 김경은 그만두는데 그 사람들은 버티느냐 이 얘기를 가지고 저하가 이제 기자분들하고 한번 술자리 같은 데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이 정도 수준이면 강선우 의원 잘릴 텐데 그만두고 나오는 게 낫지 않냐. 그게 모양새 좋지 않냐. 국회의원직을 사퇴해라. 네, 사퇴하고 있는 게 낫지 않냐. 그러니까 그 상대 기자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죠. 끝까지 버틸 거다. 왜냐 사람 마음이라는 게 국회의원은요 면책 특권이 있으니까 이 사람을 구속시키고 하려면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범죄 사실이 너무 소명이 뚜렷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국회의원 내려놓는 순간 바로 구속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구속당하냐 내일 구속당하냐 하면 내일 구속당하는 걸 선택하는 게 사람 심리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절대 사퇴를 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김경은 이렇게 내려놓고 있는데도 국회의원들은 그럴 이제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죠. 아마 걔 끝까지 버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쉽지 않죠. 근데 김경시 의원은 야 그래도 직을 내려놓을 생각까지 했는데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우선은 시의원 임기가 몇 달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세네 달 정도 월급 덜 받는 건데 김경 의원에 대해서 들리는 얘기가 거의 뭐 준재벌급으로 돈이 많다라는 뭐 그런 얘기도 많지 않습니까? 뭐 돈도 돈이지만 어쨌든 이분 관련돼 가지고 본인이 직을 내려놓으면서 본인 스스로 꼬리 자르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시의원 활동을 하면서 동생들이나 가족들이 사업체를 차려가지고 그 관련된 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사업들 관련돼서 김경 의원이 상임위로 옮길 때마다 해당 사업을 계속 진행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비리나 그 권력형 약간 사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덮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받은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본인이 책임지고 사퇴를 하면 되는데 본인 가족과 관련된 사업체들까지 수사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분 입장에서는 근간이 되는 어쨌든 돈으로 공천을 사고 판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체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문 대변인께서 말씀 잘해주셨는데 강선우 의원이나 김병구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냥 탈당을 했어요. 탈당을 하고 이 국회의원들을 잡아 넣으려면은 체포 동의안을 받아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또 희한하게 이럴 때만 동업자 정신을 또 엄청나게 발휘하고 여야 화합이 이럴 때 되게 잘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었을 때는 절대로 의원직을 사퇴할 일은 없다. 다만 김병기 의원보다는 강선우 의원이 훨씬 구속될 확률이 높지 않나. 왜냐하면 김병기 의원은 이것저것 가진 것도 많고 당에서 중진이었고 이재명 대통령과는 거의 특수관계에 가까운 사이인데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병기 의원보다는 가볍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꼬리 자르기도 수월하기 때문에 강선우 의원이 오히려 절대로 의원직을 내놓지 않고 종국에는 체포동의안까지 받고 구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 전문가들이 보니까 이제 보좌진, 강선우, 김경 다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이거 사실 일반인이었으면 바로 구속 수사감이잖아요, 그렇죠? 가야죠. 그러니까 아니 좀 야비한 것 같아. 예전에 국민의힘에 보면 추경호 의원이나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정규유착 그 뭐 논란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자마자 오케이 나 그 국회 표결 방해 오케이 나 한번 수사 받아보겠다
불체포 특권 포기 바로 했거든요. 뭐 물론 권순동 의원 지금 구속돼가지고 수사받고 있지만 와 그래도 좀 시원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 사람 호불호를 떠나서. 근데 이 사람들은 끝까지 야비하게 지금 안 내려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일단 굉장히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을까. 김경식 의원이 의원직을 내려놓으면서 앞으로 수사에 뭔가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급물살을 타게 될까요? 김경 게이트가 더 확 열릴까요? 김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 특별할 거 없을 것 같아요. 그다음 변호인단 선임한 걸 보니까 되게 화려하고 능력 좋은 분들을 선임한 것 같기 때문에 본인이 방어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방어하지만 지금 시의회에서 김경 의원 제명안 관련돼서 많은 얘기가 오고 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인 스스로가 꼬리 자르기를 한다. 왜냐하면 상임위에 있었을 때 가족들에 관련된 사업을 많이 몰아준 게 지금 의혹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의원 입장에서는 이거는 크게 상관이 없고 오로지 돈 주고 받은 것만 수사를 해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아주 디테일하게 자수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포커스를 오로지 요게만 맞추겠다. 그리고 시의원 당시에 있었던 가족들 사업체 관련돼서는 저는 철저히 숨기기 위해서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나라고 예측해 봅니다. 그거 저도 금방 들통나지 않아요? 네. 동의를 하는 게 실제로 지금 여러 가지 이 김경 게이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김경의 진술에서 나온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에게 일정 부분 협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데 지금 보면은 보좌관이나 강선우나 다 말이 다른 이유가 뭐냐면 이게 다 본인들이 죄를 이제 받기 싫으니까 본인들을 방어하는 차원에서 진술을 달리하는 건데 어째서 가장 큰 죄를 받은 김경은 협조적이게 발언을 하고 있는가 지켜야 할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경찰과 정치권을 상대로 뭐 방송에서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할 거잖아요. 쇼당이라고 하죠. 쇼당. 그걸 걸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요 정도 선에서 효당. 진술을 쳐줄 테니까 경찰에서도 요 정도까지 수사를 해주고 정치권한테도 조금 압박을 넣는 거거든요. 지금 이재명 정권이고 민주당 정권이 의회 권력도 독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 더 뱉으면 너네들 어쩔 거야라고 저는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찰 수사에만 맡겨놓을 게 아니라 특검을 가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김경 정도 녹취록이 나왔으면 사실 바로 구속됐어야지 맞는 거거든요. 근데 구속은커녕 해외까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이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제대로 밝혀낼 거라고 생각 못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특검 가야 된다.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뭐 해외까지 왔다 갔다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진짜 좀 괘씸한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막 녹취도 나오고 이것저것 뭐 공천 헌금부터 해서 막 난리 났는데 그 CES 아시죠? 그 네. 시의회 그 서울관광재단인가요? 거기 CES 티켓 자기가 뭐 지인들 넣어가지고 11명 그러면서 미국 갈 때 라스베가스 지인 11명 데리고 갔다고요? 네 CES 에? 그거를 한 그 서울관광재단이 CES에 부스 3개를 이제 신청을 해서 그 티켓을 끊어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시의원 권한으로 지인들 11명 그러니까 시의회 관계자들 지인들 11명을 등록을 해서 네, VIP 티켓을 받아서 그렇게 간 거예요. 그 와중에 그 와중에. 진짜 야, 알뜰살뜰 진짜 많이도 빼먹었다. 그리고 거기에 그 멘탈이- 와중에 V 사진 찍고 야 멘탈이 진짜 이게 보면 이분이 엄청 부자라고 하잖아요. 예. 왜 부자인지 알 것 같아요. 진짜 그 바쁜 와중에서도 그 하나하나 챙겨 먹으면서 알뜰살뜰 한 푼 한 푼 나랏돈 빼먹는 게 굉장히 능동적으로 나랏돈을 해드셨네. 아니, 보니까 스킬이 남달라요. 그 수의계약 그 건수도 많잖아요. 그것도 뭐 보면 스킬이 남다릅니다. 네. 보통 시의원들은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이 돈 정도 냄새 잘 일을 맡아. 하려고 하면은 절대 이게 스무스하게 진행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뇌물을 줬을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보고요. 대가성 돈을 살포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당연히 그 중에 대다수는 민주당 인사들에게 흘러갔을 거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과연 살아있는 권력인 민주당을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겠느냐 여기에서 계속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특검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명확한 거죠. 저는 이게 대형 게이트까지 번진다라고 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나온 새로운 보도 가운데에서는 지금까지 강선화에게 1억 원을 준 것에 집중이 돼 있었다면 2023년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앞두고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로비를 시도한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이 확보가 됐잖아요. 경찰한테. 이거 열리면 이건 정말 헬게이트입니다. 이거야말로 헬게이트입니다. 지금 뜨문뜨문 한 개씩 막 드러나고 있잖아요. 예. 네. 김경 이른바 황금 PC 네. 게이트가 열립니다. 지금 관련 녹취록 120개 정도를 이제 경찰에서 확보를 했다라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이거 안에서 솔직히 나올 수 있는 게 좀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죠.
실제로 이분이 했던 여러 가지 지금 나오고 있는 의혹들이 그냥 단순히 한두 명이 이렇게 짬짬이해서 할 수 있는 스케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광범위한 사람들이 눈을 감아주든 뭐 밀어주든을 해야지 할 수 있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그 수익금들이 상당수가 뿌려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특검을 해야 된다라면은 김병기 강선우 공천원금 특검이 아니라 김병기 강선우 김경 공천원금 특검으로 해가지고 김경 의원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그러한 검은 돈들을 뿌려댔는지 그에 대해서 그렇죠. 알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국회의원이 3명입니다. 한정혜 의원이랑 그리고 이제 진성준 의원, 강선 의원 이렇게 3명인데 진성준 의원은 얼마 전까지 정책위 의장을 했었고 한정혜 의원은 현재 정책위 의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당 지도부로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한정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때 환경부 장관까지 했던 장관했죠. 분이지 예.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진성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당대표 당시에 계속 정책위 의장 하면서 레드팀을 맡아서 도맡아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서구가 어떻게 보면 검은 돈 카르텔의 중심지일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병기 강선우 공천원금을 넘어서 김경이 어떤 식으로 돈을 뿌려댔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저는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뭐 공천원금이 있다 없다 금액이 얼마다 이런 거 다 있었지 않습니까? 저도 당협위원장 할 때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었는데 실체는 몰랐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는데 이 정도로 나왔으면은 저는 어차피 지방선거가 지금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파야 될 거는 다 파야 된다. 그리고 깔 걸 다 까야 그래야 대한민국 정치가 좀 깨끗해지고 지방선거 무용론자들 많지 않습니까? 지방에 필요 없다. 이 사람들 하는 일이 국회의원 그냥 뒤치다거리나 한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보면은 뒤치다거리 하면서 자기네들 주머니 속만 채웠는데 중요한 게 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각자 살고 있는 지역의 시의원이 누군지를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까지 돈으로 해먹고 나눠주고 일단 불을 또 부풀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저는 정치권에서 이런 문화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된다.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저는 좀 궁금해요. 아니 이거 김경 지금 게이트 열려가지고 엄청 큰 일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조금 제가 보기에는 좀 소극적이에요. 의원들이. 그러니까 의원들이 이거는 완전 들불이 일어나듯이 막 죽창을 들고 야 공천 뇌물 받은 놈들 다 나와 이러면서 국민들한테 좀 아나운스하고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조용하냐. 왠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봤는데 벌써 지선 앞두고 먹은 사람들이 많나? 다 받았지. 제가 보기에는 다 받았어.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 김경이 이거잖아요. 민주당 지도부가 공천 작업해주기로 하고 돈 다 달라던데 불어 이제 나 다 불 거야. 열어 헬게이트 열어. 거의 그 각오로 지금 달려들고 있잖아요. 김경시 의원. 이게 좀 슬픈 일인 게 네. 실제로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뭐냐면 김경을 욕하는 민주당발 인사들이 굉장히 많다. 근데 당연히 욕을 하죠. 그래서 당연히 욕하지 이런 일 가져가지고 당에 큰 무리를 일으켰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요 타이밍에 하필 던트려가지고 내가 주고 가야 될 타이밍에 내가 수거해야 될 타이밍에 터뜨려서 눈치 보이게 됐다 이거예요. 아니 지금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금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번 지선을 나오는 지지도가 승리할 확률이 높잖아요. 그럼 보통 돈으로 뭐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은 될 만한 데 가가지고 돈을 들이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충 좀 준비도 해놓고 자기들끼리 흔히 얘기하는 뭐 여의도 브로커 뭐 정치권 브로커들 이래 했을 텐데 그 흔히 얘기하는 월급날인데 이제 월급날 앞에 똥을 뿌렸다 이렇게 지금 기분 나빠한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에이 그거 뭐 웃자고 하는 소리지 뭐 그런 게 진짜 어디 있어야 하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민주당 바닥 민심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걸로 기생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진짜 2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월급날을 이벤트인데 네가 이렇게 아이고. 망쳐놓을 수가 있어? 떡값 못 뭐 받게 이렇다라는 얘기를 살짝 들었습니다. 4년에 한 번은 월급날도 아니고 4년에 한 번은 빅이벤트. 그러니까 올림픽 월드컵 가령 같은.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 아닐 거예요. 예를 들면 자기가 국회의원 공천 받는데 5억을 썼어요. 뽕 좀 뽑아야 되는데 속된 그렇지. 말로 원금 지금 이제 회수해야 하는데. 해야 되는데 지금 원금커녕 너무 지금 뭐 받고 있어. 본전 아예 못 찾게 생겼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자, 그럼 여기서 OX 가겠습니다. 녹취 120개 중에 다른 현역 의원이 더 나온다. O. 있다면 이니셜도 얘기해 주시면 더 좋고. 있다면 O. 아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될 것 같다. X. 녹취 120개 중에 다른 현역 의원 더 나온다. O. 아니다. X.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근데 이게, 나도 O. 아이고. 근데 이게 사실 이게 OX 하기에는 너무 당연해. 너무 당연한. 원래 우리 그런 거. 그러니까 의견이 어떻게 나올 줄 알았는데 더 강조하고 싶을 때도 쓰고 진짜 헷갈릴 때도 쓰고. 야, 좋습니다. 이 정도면은 더 나온다는 거는 네. 우리가 물이 아래로 기정사실. 흐르고 해가 동쪽에서 뜨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과연 거기에서 얼마나 혐의를 밝혀낼 것인가가 이제 경찰 수사 달려 있는 건데 제대로 안 할 거예요. 실제로 지금 김병기만 해도요. 여의도권을 파다한 게 김병기가 제명 이제 되기 전에 탈당을 했지 않습니까 본인이? 근데 그것도 안 하고 버티려고 한다는 얘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게 일종의 딜이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너 우리가 이거는 완전히 커버는 못 쳐줘.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정권 잡고 있고 하니까 네가 적당히 좀 물러나면 수사 그냥 적당히 할 테니까 좋게 하자. 반대로 김병기 측에서도 김병기가 갖고 있는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녹취록도 결국 어디서 나온 거예요? 김병기 의원이 녹취한 거잖아요. 나 진짜 끝까지 해서 나 죽이려고 들면 너네 어쩔 거야? 이 사람 국정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공자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 일종의 그 물밑 딜들이 저는 난무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이게 지금 같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불안하잖아요. 그럼 이게 사고가 터져요. 왜냐면 서로 못 믿게 되고 서로 누가 죽을지 모르게 돼서 한 명이 혼자 살려고 터뜨렸다가 우르르 연쇄적으로 망하는데 문제는 민주당의 권력이 너무 공고하고 선거가 생각보다 질 것 같지가 않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당장 이걸 뭔가 내보내서 내 목숨을 살리기보다는 좀 묻고 버텨보고 뭉개보고 나중에 야 내가 그때 요때 터뜨릴 수 있었는데 안 터뜨렸으니까 내 목 내놔 이런 식으로 흘러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지선이 단순히 그냥 일반적인 지방선거가 아니라 이 대형 게이트의 향방을 가르는 선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정말 대여투쟁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더 열심히 해야죠. 예. 여기가 왜 이렇게 열심히 안 해요 정말. 그 경찰이 그 사실 어떤 현역 의원이 나올 거라고 이렇게 정치권에 계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대략 누군지 얘기가 좀 예. 나오고 있죠. 알고 있죠. 지금 벌써 네. 사실 녹취록에 거론된 걸로 거의 확인이 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녹취록에 얘기가 나왔다고 해서 꼭 뭐 그 사람이 연관이 있는 건 아니니까 아니죠. 단정 네. 짓기는 어렵지만 네. 뭐 내용에서 뭐 이제 김경시 의원이 다른 뭐 이 관련된 사람들과 얘기를 하는 데서 뭐 여기랑 여기에도 뭐 이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 이름이 나온 몇 분이 계시는데 뭐 워낙 유명하겠지만 이미 뭐 다 아시겠지만 뭐 제이 씨라든지 S 씨라든지 서울 전부 다 서울에서 이제 J랑 S 성이 그렇죠. 이제 어. 이니셜인 거죠. J 씨, S 씨 뭐 이런 분들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거론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당직을 민주당에서 맡고 계신 분들. 현재 그러니까 이게 나름 당위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김경이라는 사람이 그냥 아무한테나 돈을 갖다 준 게 아니라 내가 돈을 갖다 주면 거기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가져다 줬을 것이지 않습니까? 거론되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런 위치에 있던 분들인데 녹취록에서 얘기도 나왔다. 그럼 이제 수사에 따라서 더 밝혀진다면 얘기가 더 나올 수 있죠. 김준호 저는 그렇기 때문에 네. 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쉽게 말해서 헬게이트라고 아까 표현하셨는데 경찰과 정권이 이 헬게이트 문을 못 열게 잡고 있어요. 김경은 그냥 열자라고 하고 있는 거고 그래. 이 정부와 경찰 쪽에서 열면은 진짜 난리가 나니까 이 문을 억지로 붙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 의원은 본인 얘기가 나오니까 그 소통관 브리핑장에서 막 소리를 질렀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그런 거 한 적 없고 뭐 대기업 임원들과 밥 먹었을 때 밥값도 내가 냈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돈을 받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밭글이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야무야 시킬 것 같다. 지금 현재 너무 많은 뉴스와 이슈들이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그냥 묻어서 지나갈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 때까지 그냥 이런 식으로 공방만 하다가 그냥 어영부영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안타까운 이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사실 이렇게 우리 정치권에서 제일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돈 가지고 뭘 주고 받고 사고 팔고 하는 건데 그럼요. 이거는 아니 대놓고 돈 준 사람이 어떻게 줬고 어디서 줬고 얼마를 줬고 그 상황을 다 설명해 줬잖아요. 그렇게 해서 집을 SBS 사고. 단독으로 다 나온 건데 이게 이슈화가 안 돼요 지금. 이게 이상하다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이게 눌러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 보니까 그 막 클린
공천, 클린, 경선 뭐 이래가지고 서약서 뭐 이런 거 하던데 사실 네. 그거 완전 맹탕 아니에요? 제발 저는- 휴먼 에러 그런 소리 좀 하지 마라 그래. 아니 이게 내가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그냥 들었냐면 개인- 이상한 단어 배워와가지고 또아나 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거 서약 해가지고 막 사진 찍고 그러지 말고 그냥 계약서에 내가 혹시나 공천 헌금에 연루되어 있다면 원금 곱하기 3을 국가에 환수시킬 것을 맹세합니다라고 자기 서명하고 인감 찍고 그거 이제 의원들 다 이렇게 들고 사진 찍으면 내금 인정한다 진짜. 아니 근데 진짜 이게 휴먼 에러가 아니라 완전 시스템 에러죠. 이게 휴먼 에러면 강선우에서 1억 받고 끝냈으면은 끝났어야죠. 그게 휴먼 에러지. 네. 근데 그 이후에도 있었고 그게 단순히 휴먼 에러면은 이 김경이라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많이 해먹지도 못해요. 왜냐면은 시의원이라는 자리가 가지는 권한이 물론 있지만 분명히 그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일을 진행하는 공무원들은 다 눈먼 사람들입니까? 그 빤히 알고 있는데도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넘어가게끔 하는 뭔가 달콤한 꿀이 됐든 뭔가 무언의 압박이 됐든 두 가지 중에 둘 다 있든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있어야지 그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압박을 행해준 사람은 도대체 왜 이 멀쩡한 김경한테 가만히 있는 김경이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 그런 압박을 행해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건데 얘기하시는 대로 지금 계속 경찰 측에서 저는 좀 묻어가려고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경찰이라는 조직 특성상 살아있는 권력에게 대항하기가 많이 어려워요. 어렵죠. 이분들이. 왜냐하면은 경찰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목줄을 쥐고 있는 데다가 뭐 과거 이제 검사 같은 경우는 검사도 마찬가지로 행정부 아니 법무부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행정부처의 직원이긴 하지만 이분들은 좀 더 다른 길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검사를 그만둬도 변호사를 개업할 수 있고 이러니까 조금 더 통제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경찰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은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수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반대로 경찰 내부에서 차라리 특검을 해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이거를 무마해 어차피- 줬다가 만약에 정권이 바뀌면 자기가 감옥 가야 돼요. 맞아요. 그런데 그냥 약간 지지부진 모르쇠 이상하게 해가지고 특검을 가버리면 특검에서 그럼 그 다음에 결론이 뭐 특검이 제대로 해서 수사를 해서 밝혀내든 못 밝혀내든 경찰서는 떠나니까 거기서 책임을 안 져도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차라리 특검 가기를 바라고 있는 건 경찰일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맞아 그 버튼을 어떻게 눌러? 참. 김준호 대변인님 이 말에 지분에서 밀리면 안 돼. 말을 많이 해야 돼. 계속 오늘 얘기하세요. 많이 하지 않았나요? 더 해. 평소보다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너무 경청하고 계셔가지고 말씀을 지금 좀 난리 해주셔야 났어요. 돼요. 또 댓글에 김준호 귀요미 뭐 별명 귀요미예요? 아니요, 처음 들어봤습니다. 귀요미. 진짜 처음 들어봤어요. 우등석에 오신 여러분들도 계시고 오늘도 저희한테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강선우 의원이 이런 얘기했잖아요. 쇼핑백은 받았는데 여기에 현금인 줄은 몰랐다. 뭐, 이 진술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럼 그 쇼핑백 안 열어봤어요? 그거 안 받을 때야 열어본 사람도 몰랐겠지 있어? 뭐. 받을 때야 뭐 쇼핑백을 받았겠지. 현금인 줄 왜 몰라? 음. 한국 사람이 아니라도 그게 돈다발인 거 정도는 그게 달러가 됐든 엔화가 됐든 뭐 어느 나라 돈이 됐든 돈다발인 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분이 조사 들어갈 때였나요? 본인은 원칙을 지키면서 살아왔다라고 하는데 이 정찰제를 지키면서 살아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발 본인이 그 원칙이 있고 그다음에 학자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런 소신과 신념이 있으면 의원직을 내려놔라. 그리고 본인의 무죄를 떳떳하면 그렇게 주장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되면은 당연히 다시 공천 줘야죠. 강서구에서 계속 정치하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붙잡고 있는 거죠. 탈당도 사실 마지못해서 한 거잖아요. 등 떠밀려서 한 그렇죠.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제명당한 거에 대해서도 억울하면 억울한 거를 풀면은 돼요. 떳떳하면 떳떳한 그 행동을 하면 되기 때문에 제발 좀 이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본인도 좀 제대로 수사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아니 오늘 이 강선우에 대한 기사를 좀 찾아보다가 유튜브에 막 그거 뜨더라고. 예전에 강선우 의원 최고위원 선거 나갈 때 혹시 아세요? 그 연설회 막 멋있게 뭐라 했거든요. 하셨는데? 막 이재명의 입 저 강선우가 하겠습니다. 뭐 언론에서 먹어야 할 욕 저 강선우가 다 먹을 것입니다. 뭐 이러거든요. 네. 근데 지금 진짜 욕 먹으니까 엄청 힘들어해. 아니 자기가 다 먹을 거라며. 아니 실제로 그 역할을 하고 있죠. 왜냐면 완전 탱커 그렇죠, 탱커. 이 강선우 김경 게이트 터지기 전에 뭐가 있었냐면 그 흔히 얘기하는 현지 누나
김현지 실장하고 김남국 지금 직책이 뭐죠? 지금 그것도 그만두셨는데. 관뒀어요. 예, 아무튼 그 김남국 씨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김남국 씨 관련된 이 인사청탁 얘기들이 있었어요. 제가 아무도 그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얘기하신 대로 이재명의 먹을 욕을 욕바지 대신 먹고 있는 건 맞는데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이게 단순히 욕만이 아니라 이 김경 게이트라고 하는 민주당 전체를 뒤흔들 예. 거기에 키맨이 되셨다는 점에서 아우 저희 입장에선 매우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맞아요. 해주시길 그리고 바라고. 이렇게까지 시의원직을 내려놓으면서까지 김경 게이트를 활짝 여는데 일조하고 있는 우리 김경 전 시의원이 더욱 화이팅하시기를 화이팅하기를 네. 기원하며 경찰도 여기에 좀 같이 수사의 속도를 내주시길 바랍니다. 그걸 안 하면 계속 국민의힘에서 김경 특검을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해야 되죠. 예. 무조건 해야죠. 무조건 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 합니다. 자, 그렇게 저희가 막 방송 시작하면서 김경 의원이 시의원직을 내려놓은 덕에 30분이나 이 이슈로 집중을 했네요. 자, 그럼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말에 집회 다녀오셨죠? 토요일 날 예. 여의도 집회. 다녀왔습니다. 김준호 대변인님. 네, 다녀왔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다녀왔고 예. 진짜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뭐 국회의원 후보를 해봤기 때문에 뭐 사람 많이 모여 있거나 그다음 또 우리 문 대변인께서 대선 이런 거 치러봤지 않습니까? 예, 대선 큰 했었죠. 선거라면 엄청난 인파가 몰리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거든요. 요 근래 사람이 모인 것 중에서는 최고로 많이 모였고 그래요? 육안으로 확인한 인파 중에서는 저는 확실히 제일 많았다. 제 인생 경험에서는 그건 확실해요. 진짜로 많았어요. 그 말했다는 게 우리 한동훈 전 대표를 응원하는 분들 그리고 아닌 분들 모두 다 합쳐서 일단 모인 인파가 많았다. 그게 그러니까 언론의 몇몇 이제 매체에서 양비론이라고 해가지고 뭐 제명해라 뭐 이런 집회 그리고 그 제명 철회 집회 이제 이런 게 있었었는데 맞불 집회 있었다고. 3번 출구와 4번 출구가 양극단에서 했었는데 거기는 아예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영상을 찍은 것도 돌아다닐 텐데 한 30여 분 계셨고 한동훈 대표 제명에 대해서 이제 철회하라 징계 철회 관련된 거는 그러니까 각자가 다 생각들이 다르긴 하더라고요. 주최 측에서는 10만 명이라고 하고 몇몇 언론도 10만이라고 받아 쓰기도 하고 그다음 경찰 추사는 뭐 2, 3만 정도 얘기를 하는데 확실한 거는 제가 본 모인 인파 중에서는 제일 많았다. 그래서 처음 본 인원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많았냐라 이거 뭐 몇 명으로 보였어요라고 하면 저는 가늠하긴 힘든데 이게 시위가 끝나고 당사로 행진을 했지 않습니까? 그 영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당사 앞에 있는 그 삼거리 그리고 그 한 블록 넘어오는 KFC 쪽에 있는 데까지 해서 뭐 대합 빌딩이나 이런 유명한 건물 앞이 사실 2블록 뒤에 있거든요. 거기까지 인파가 다 들어쳐서 뒤에 계신 분들은 그 메인 골목 쪽으로 못 들어오셨어요. 너무 밀리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10만 뭐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사람이 많은 특정 정치인을 위한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모인 건 확실히 처음 봤고 열기도 대단했고 뭐 여러모로 재밌고 신기하고 특별한 경험을 한 건 확실해요. 근데 조금 다른 게 이 3만 명은 주최 측 추산이라고 하네요. 공식적으로 나온 게. 경찰 추산에 대해서 뭐 얘기가 나온 게 없는 것 같고요. 경찰 추산 한 몇천 명이라고 얘기하지 않나요? 근데 그것도 경찰이 발표를 한 게 아니라 야. 누가 경찰 추산 이렇다라고 주장을 한 건데 이제 그분이 나름 뭐 방송에서 얘기한 거니까 본인이 허위사실 유포한 거면 고소고발 위험이 있으니까 뭐 나름 뭔가 확인하고 말씀하셨으니까 공신력이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것도 경찰에서 발표한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주최 측 반대로 이제 뭐 3만 명이 경찰 추산이라는 얘기도 뭐 그냥 뭐 나온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이제 제가 거기가 이제 예전에 대변인 활동하면 출퇴근하는 데만 식사하러 맨날 나가는 장소 앞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거긴 뭐 나가보지 못했고 사진으로만 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 인원은 3만 명은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원래 좀 이런 시위는 오셨다가 쭉 계신 분들도 있지만 뭐 중간에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한 2배 정도는 뻥튀기를 좀 받아주는 게 좀 상례입니다. 근데 10만은 좀 과했다. 그러면 뻥튀를 좀 받아서 5만 5만 정도로. 3만도 좀 과하지 넘어가 않나. 이제 숫자가 또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열기 맞아요. 제가 좀 맞아요. 이과라서 맞아요. 하는 그 거지. 말씀이 맞아요. 숫자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느 주체가 이 숫자를 산정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편차가 큰데 대비 그죠 요즘에는. 너무너무 커요. 예전에는 뭐 그래도 오차 범위가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 가보신 분이 체감하는 것이 어땠느냐.
그 진실성이 중요할 것 같은데 뭐 저는 중립입니다만 김준호 대변인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진정성이 진짜 느껴지네요. 아, 저도 어떤 열기보다 뜨거웠다. 사실 예. 이렇게 방송이기 때문에 뭐 10만입니다 막 이렇게 주장을 해도 되지만 하고 싶죠 또. 예. 사실 제가 본의 아니게 연단에 잠깐 올라갔었거든요. 그랬다면서요? 네, 그래서 오. 이제 저도 사실 뭐 재선거라면서 유세라고 저도 낙선했지만 그래도 한 5만 8천 표 정도 받은 후보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네. 연단에 올라서서 그 많은 군중들을 본 거는 정말로 처음이었다. 그리고 진짜 짜릿했겠다. 이거는 이제 뻥을 못하지 않고 네. 여의도 공원을 뭐 넘어섰다 이건 잘 모르겠는데 끝이 보이진 않았어요. 오. 그래서 이제 류지아 변호사께서 사진을 찍어서 그걸 공유해 준 게 있는데 그것도 끝이 안 보여서 이게 많았다, 엄청나게 많았다. 이거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는데 숫자를 저한테도 몇몇 분이 여쭤보시던데 가늠이 안 됩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많은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다만 확실히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오셨고 거기에 대한 열정이나 날이 또 너무 추웠거든요. 그러니까요. 발가락이 깨질 것 같았었는데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그 순간에는 추운 줄도 모르겠더라고요. 한 대표께서 뭐 많은 지지를 받고 사랑을 받고 그다음 뭐 비판한 분들도 계시지만 확실히 개별 정치인 한 사람의 이름 하나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모을 수 있는 정치인은 요즘에는 그래도 한동훈 대표 한 명이지 않나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느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뭔가 제명 조치 이슈로 인해서 지지층이 더욱 결집하는 효과는 확실히 있었다. 이걸 그렇죠. 눈으로 확인하셨다 볼 수 있겠네요. 저도 사실 네. 윤리위가 제명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저는 이제 뭐 몇몇 방송 나와가지고 6개월을 예상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명이나 탈당 권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문 대변인께서 저한테 많이 알려주셨던 그 짜치는 사실 안건을 가지고 지금 제명을 한다는 게 이게 역풍이 엄청나게 거셀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6개월 정도로 해서 발목을 묶어 놓는 게 더 합리적이다라고 해서 저는 김재용 최고는 2년 그리고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정도로 나올 것 같다라고 했는데 제명이라는 징계안이 나오니까 이거에 대한 분노가 표출되는 오히려 거죠. 역효과가 난 거죠. 한 지도부 대표를 입장에서는. 비판하는 분들도 네. 야 이거는 이거는 아니지. 진짜 너무한다 이제 이런 게 나오기 네.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한동훈 대표에 대한 지지세를 더 강하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당 밖에서는 한동훈 대표 제명이 너무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지만 지지자들 가운데에서는 그래도 제명하는 것이 제명이 필요했다. 예, 그러니까 제명 그 숫자가 너무했다의 숫자가 당 내에서는 좀 덜해요. 네. 그러니까 국힘 당원들, 지지자분들 그러니까 중에서. 국힘 예. 지지자들,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여론조사도 국힘 나와 지지자들 있고 안에서는- 하는데 예, 매우 예, 압도적으로 그렇죠. 333으로 갈리더라고요. 맞아요. 저 예. 보니까 333.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그게 딱 당원이나 당 지지세에 대한 지분 같아요. 지분. 그러니까 누가 4냐 누가 3이냐는 여론조사마다 조금 다른 것 같은데 한동훈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당의 지지세가 한 30에서 35 좀 더 많이 잡으면 40까지 가는 것 같고 한동훈 대표에 대한 비토를 하고 있는 지지층들이 한 30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관망하면서 이건 너무했다 아니면 그래도 한동훈 대표는 또 이렇게는 하면 안 되지 이런 분들이 또 한 30 뭐 요 정도 해가지고 삼국지에 나오는 것처럼 그냥 천하 삼분지계처럼 그러니까 팽팽하게 붙어 있는 거는 네. 사실이다. 다만 이제 한동훈은 말 그대로 한동훈이란 사람 한 사람이고 한동훈을 따르는 뭐 한동훈 개가 있긴 합니다만 예. 거기에 뭐 친윤이나 뭐 찐윤 그리고 뭐 문 대변인 표현으로 치면 이제 영남 기득권들 이 국힘 사람들 주류들이 한 30%가 아직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 30은 뭐가 됐든 좀 해결이 되기를 바란다가 한 30 정도 되는 그런 지금 상황이지 않나. 근데 만약에 오늘 국힘 주류 패널 분이 계셨으면 여기에 대해서 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으실 것 같은데 안 계시니까 제가 잠깐 빙의를 김기흥 어디 갔냐? 제가 이거는 제가 잠깐 빙의하지 마. 개혁신당 얘기하세요. 잠깐 국힘 주류 분들 근데 하긴 내가 그래줘야 네. 될 필요는 없지. 그래. 예, 그렇지만 그래도 뭐 이게- 소신껏 정치인으로서 근데 제 얘기하세요. 생각에는 평론가 이제 입장에서. 실제로 그런 건 좀 있었어요. 예를 들면 뭐 한동훈 대표 징계건에서 정말 외부의 시선에서 봤을 때 잘잘못을 따지라고 하면 한 대표가 저는 조금 잘못은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제명이라는 건 좀 굉장히 중징계예요. 너는 우리 당에 있어서는 안 돼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 정치 정당이라는 건요 오는 사람을 진짜 안 막아요. 원래는
왜냐하면 이 정치 결사라는 거는 말 그대로 뭐 이 사람한테 무슨 월급을 줘야 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 사람에게 당비를 받고 이 사람을 데려다가 우리가 쓰기나 하지 뭔가 사실 해주기보다는 이 사람의 도움을 받을 일이 많거든요. 아무리 작은 사람이고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도. 근데 제명이라는 거는 정말 수위가 높은 징계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 단기 게시판 사건이라는 게 좀 제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좀 짜치는 사건인데 이것 때문에 이걸 가지고 징계까지 제명까지 가는 게 맞냐 그러냐라고 물어보면 전 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과는 별개로 이 당내 아까 얘기하셨던 국힘 지지층 분들이 이걸 원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한동훈 대표의 제명 사건이라는 거는 뭔가 그 정당 내부의 계파들 간의 싸움이 붙어갖고 어느 한쪽이 이겨서 밀어낸 이런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한동훈 대표를 내보내라고 장동혁이라는 사람을 뽑았다. 그 당원들이 뽑은 상황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거는 맞고 틀리고를 떠나가지고 해결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은 단순한 계파 싸움이라면은 우리가 정당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원들에게 뭔가 호소를 해가지고 역할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거는 반대로 당원들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다수였던 셈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출구 전략이 없지 않았나 싶고 여기까지 좀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얘기하신 게 만약에 정말 얘기하신 대로 한동훈 대표가 40% 정도 지분을 가지신 분이었다면 저는 이게 이렇게 갈 수도 없던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얘기하신 대로 제명을 시킴으로써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이 더 결집하고 열성적이게 되는 효과는 있겠죠.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는 어쨌든 1일 1표지 않습니까? 정당 민주주의도 그렇죠. 뭐 네. 저기 민주당 같은 데는 아니긴 한데 맞아요. 네. 민주당은 민주주의가 없거든요. 원래. 예. 거기 막 한 사람이 22표도 막 행사하고 그런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 이 똘똘 뭉친 열성 지지자들이 있다고 한들 그 수에서 밀려버리면 뭘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시위로 그런 걸 좀 결집시켜 보시려고 한 것 같은데 그 열기와 열심히 하신 그 성과와는 별개로 이게 어떤 국힘 주류나 지도부에게 압박이 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논평으로서. 압박이 좀 있었어요. 압박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오늘 아침 최고위에서 이 해당 시위를 이제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이제 좀 발언을 세게 한 사람에 대해서도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게 굳이 사실 우리 흔히 요즘에 긁혔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게 별로 신경 안 쓰이면은 사실 우리 정치권에서는 언급 안 하는 게 그쵸. 상책이잖아요. 전- 사실 전문용어로. 키워주기 그건 싫고 맞지. 네. 쳐다보는 거에 대해서 너 안 봤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에 병먹금 대해서 병먹금. 아 굳이- 요즘 말로 샤라웃을 하셨구나. 그것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있는데 뭐 그런 게 있는데 얘기를 굳이 했어요. 네. 그거인즉슨 의식을 하고 어쨌든 있다. 의식을 하고 있고 신경 쓰고 있다라는 거고 문성호 대변인은 저를 위해서 약한 맛으로 비판해 주셨는데 사실 장동혁 대표가 굳이 한동훈 대표를 제명하거나 뭐 장동혁 대표는 아니라고 하겠습니다만 윤리위가 제명을 하려고 하는 거는 심플해요. 그러니까 특정 당원들 중에서도 그 중에도 소수 그러니까 윤어게인이나 고성국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장동혁 대표의 지지에 기반이 되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그 지지 기반이 없어지면 사실 당 대표직을 유지하기 힘든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호응하는 거지. 뭐 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동훈을 미워한다 이거는 뭐 과거에는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탄핵 직후에 이럴 때. 근데 지금은 사실 많이 변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정치 상황 자체가 지방선거가 코앞에 있다 보니까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한동훈이 맞다라는 여론도 강해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래서 수도권의 당협위원장들 중에 한동훈 대표를 비판하셨던 분들도 요즘에는 뭐 저나 아니면 몇몇 연배가 있는 김종혁 최고 같은 분들한테도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잘 지켜내가지고 이 사람이 당에 남아서 지방선거 때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지 본인과 같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지방선거에서 살아남을 여지가 있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선거가 다가오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또 당 지도부가 너무 무리한 행동들을 사실 많이 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변하고는 있다. 다만 이제 장 대표가 처해진 상황이 지지세가 이제 너무 극단화돼 있어서 본인이 그걸 타개하기 위해서는 한동훈 대표를 우선은 도려내는 게 본인 정치에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 두 사람 모두에게 다 안 좋지 않을까 이제 그게 걱정이 되죠 저는. 근데 그 김준호 대변인한테 그럼 궁금한 게 있어요. 어찌됐든 그럼 지금 같이 이렇게 막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는 상황에서 어찌됐든 간에 김 대변인님은 그래도 한동훈 대표가 지금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고 네. 한동훈 대표가 조금 더 옳은 메시지를 많이 낼 수 있는 좋은 정책을 많이 낼 수 있는 정치인이다라는 입장이잖아요. 그럼 만약 예를 들어서 지방에
많은 지역의 당원들을 막 뵈러 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아이고 나는 뭐 장동이고 한동이고 모르겠고 좀 다들 손잡고 열심히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좀 설득을 하실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을 동의하죠. 좀 네. 네. 동의할 수밖에 없죠. 그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저희가 열심히 원래 어, 정치는 네.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예쁘게 봐주십시오. 다 잘 될 겁니다. 손 이렇게밖에 한번 설명을 할 만져드리고. 수는 그럴 수밖에 네. 없죠. 네. 사실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어떻게 해결할 방법은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가 거짓말할 아닐까요, 수 최진용 없으니까. 앵커는 네, 저희가 화해하겠으니 저희 국민의힘 믿고 찍어 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냐라는 할 수는 거예요. 있죠. 근데 그거를 지킬 수 있냐는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그건 또 어렵긴 하죠. 네. 사실 실컷 핸들을 잡고 계신 분은 아니니까. 네. 저는 이제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네. 장동혁 대표 측은 화해할 생각이 없어 보여. 네. 저는 안 한다고 봐요. 제명 끝까지 밀어붙인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요. 그럼 반대로 한동훈 대표 측은 화해를 할 생각이 있어요? 거기에 손을 내밀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쪽에서 내밀 생각이 없으면 화해를 하려면 결국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 이번 주말에 있었던 시위는 일종의 강대강 구도로 간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화해의 길로는 조금 좀 먼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흔히 얘기하는 장동혁 대표하고 한동훈 대표 전부 옆에서 보이신 분이잖아요. 다음 스텝이 어떻게 흘러갈 것 같으세요? 저는 지금 좀 출구 전략이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오늘 제가 게스트는 아니에요. 좋은 질문 해주신 것 같은데 네. 화해라는 단어가 사실은 두 사람이 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상황을 풀어가는 게 화해인데 네. 한동훈 대표는 장동혁 대표가 된 이후에 장 대표를 사실 비판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명 결정이 났었을 때 한동훈 대표가 그건 사실 며칠 전이지 않습니까? 한 2주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장동혁 대표 당신이 나를 제명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 그 전까지는 장 대표에 대한 어떤 언급을 한 적이 없어요. 그게 의도됐든 의도치 않았든 그렇기 때문에 싸웠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실컷 두들겨 패고 근데 보니까 얘가 고개를 안 숙이고 눈을 부라리고 있으니까 눈가로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가서 어떻게 화해할 거냐라고 하면은 사실 제 기준에서는 네. 정확한 표현은 한쪽에서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서 사과를 하는 게 맞죠. 아니 이게 제가 질문을 조금 잘못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바꿔주세요. 그건 어차피 그건 저는 안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네. 어떤 얘기냐면 지금 이제 어쨌든 제명이 되면 더 이상 국힘 소속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정치인으로서의 행보가 어느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계시냐. 장동혁 대표가요? 장동혁 대표는 뭐 그거 알아서 하실 것 같고 한동훈 대표 제가 친한계를 대표해서 네, 나오신 네, 거니까 그렇습니까? 친한계에서는 지금 다음 스텝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우선 이제 결정이 나야 알겠죠.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뭐 문 대변인께서 예전에 저한테 조언해 주셨던 뭐 창당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뭐 무소속으로 활동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누가 봐도 이거는 그 특정 지지층 말고는 너무 과도한 징계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처분을 넣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결과가 이번 주 목요일에 될 확률이 높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최고위에서? 그리고 조금 전에 장동혁 대표는 또 다행히 퇴원을 하셨고 그래서 3일 뒤에 최고위에서 어떤 결정을 하는지를 보고 그거에 맞게 대응하는 게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좀 롱텀으로 봤었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사견입니다만 어떤 방식으로든 보궐선거에 나오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제 개인적으로 한 전 하고 대표가.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오늘 아침 최고회의에서 근데 이제 지난 주말에 집회를 보고 당의 기강을 해친다면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런 걸 보면은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제명건으로 너무나 무리수를 둬서 그것 때문에 단식에 돌입했다라는 시각도 있는 가운데 어느 정도 단식 때문에 희석이 됐다가 다시 또 시장의 관심은 세간의 관심은 그래서 진짜 제명을 할지 안 할지가 돼버린 거예요. 네네. 그렇게 고생하면서 단식까지 했는데 그래서 거기에 관심이 모아져 있는데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나오는 얘기 톤을 보니까 제명 얘기는 없었지만 지난 주말 집회와 관련해서 굉장히 날을 세우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이런 거 보면 어떤 결론이 나올지 또 여기서도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일단 국힘 쪽에서 이제 제가 나름 취재를 해서 들은 건데요. 제명은 뭐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제명은 계속 관철을 시킬 것 같고
그렇다면 뭐 사실 거기서 끝이죠. 그 뒤로는 뭘 같이 할 할 수가 얘기가 뭐 없는 거고요. 어렵죠. 지방선거에서. 왜냐면은 제명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너는 이제 같이 할 수 우리하고는 없다. 같은 그룹이 아니야라고 명확하게 명시하는 거고 넌 들어오고 싶어도 뭐 이제 못와라고 찍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한동훈 대표나 뭐 친한계 분들이 뭐 이준석 대표나 아니면 뭐 저도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뭐 어떤 신당 창당을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뭐 어디 험지 출마 같은 걸 얘기하면 그걸 좀 조롱으로 받아들이셔서 기분 안 좋게 하셨는데 근데 물론 그게 좋게 들리진 않을 수 있겠지만 사실 그게 남은 방법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정치인으로서의 뭔가의 다음 스텝을 나으려면 지금 국힘 내에서는 이런 분위기상 어렵다. 다음 스텝을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사실 그런 거는 어차피 할 거면 미리부터 하는 게 낫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떠밀려서 그렇게 된 모양새보다 본인이 차고 나와서 하는 모양새가 더 좋은 거고 그게 또 뭔가 결집을 하기도 좋은 거거든요. 뭔가 더 스크래치 나기 전에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뭐 안타깝게도 그렇게 되진 못하고 여기까지 온 건데 그렇다면은 저는 이제 한동훈 대표라는 분이 정치인으로서 할 수 있는 지금 선택이 전 두 가지라고 봐요. 일단 창당도 있죠. 창당은 근데 좀 쉬운 일은 아닌데 저는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방금 이제 보궐 출마를 얘기하셨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험지로 가느냐 아니면 뭐 대구 경북 같은 데를 가느냐에서 있는데 대구 경북에 가는 거는 이제 좀 전략적으로 좋은 선택이죠. 왜냐면 이제 우리나라는 양당제도 결선 투표도 없는 이제 소선거구제니까 무소속이나 이런 데가 하기가 무소속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네. 굉장히 어려운데 다 이제 대구 경북 같은 데는 가면은 그래도 민주당이라고 하는 데가 사실 거의 세력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잘만 하면 2위까지는 치고 올라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이루어진 경우도 있거든요. 그 정도 해도 충분히 면이 선다. 무소속으로 아니 이제 그건 출마해서. 아닌데 당선이 돼야죠. 당연히 당선이 돼야 되는데 3위가 당선되기는 우리나라 선거 제도상 너무 어려우니까 최소한 2위는 할 수 있는데 스타트를 해야지 조금이라도 확률이 있지 않느냐. 이게 좀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례들도 조금 있고요. 근데 다만 무소속에서 당선되신 분들은 그래도 나름 지역 기반이 있던 분들이셨기 때문에 그거라고 해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리고 다른 길보단 좀 쉽고. 근데 만약에 정말 험지 보궐에 나가신다면 저는 그거는 리스크한 선택이지만 정치인으로서는 정말 큰 도약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동탄에 안 나오고 그냥 비례 2번 달고 나와서 국회의원이 됐으면 약간 모양 네, 살짝 국회의원이 빠지죠. 됐더라도 지금과 같은 무게감을 가질 수가 없었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 당시에 정말 네. 민주당만 달고 나오면 된다고 하는 그 동탄이나 험지에 나가서 승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체급이 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장관님께서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어떤 선거에 제대로 도전하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아마 도전하실 수밖에 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서 어떤 선택을 하실지 좀 지켜보고 싶습니다. 기대하는 면도 있고요. 네. 죽어봐라 약간 이런 거 아니야? 아니 그런데 기대 아니고 죽어봐라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그거 말고는 사실 방법이 저는 안 남았다라고 진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선은 창당 관련돼서는 사실 지선을 앞두고 창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체적으로 총선 앞두고 맞아요. 국회의원 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창당하기 때문에 지선을 앞두고 창당을 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잘 되든 안 되든 불가능하고 거기에 이제 보궐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제명이 됐다는 전제하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사실 국민의힘에서 제명당에 당한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정치인이 무소속으로 TK나 PK에 나온다. 그럼 이게 2등은 할 확률이 당연히 높겠죠. 왜냐하면 민주당 소속은 아니었기 때문에. 다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의미의 험지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선택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TK의 특정 후보가 보궐이 나왔을 경우에 나올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은 국민의힘을 달고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국민의힘 후보냐, 아니 무소속인 한동훈이 옳냐, 뭐 TK를 한정적으로 했으니까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2파전 이렇게 펼쳐졌었을 때는 충분히 이길 수 있냐 없냐는 그때 이제 두고 봐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한동훈이기 때문에 야 TK 나가는 거 너무 뻔한 거 아니야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보수세가 제일 강한 TK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안 받은 무소속이 와서 제가 옳았습니다. 저를 지지해 주십시오. 뭐 당선돼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국민의힘보다는 뭐 제가 저를 지켜 주십시오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선택받으면은 그것 자체로도 저는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고 친분이 있고 한데 꽤 대단한 선거를 했죠. 저도 옆에서 지켜보면서 진짜 별난 사람이다 이런 생각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뭐 이준석 대표가 동탄에서 승리했던 그 초식
시나리오를 따르는 것도 저는 크게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힘들게 당선이 됐든 압도적으로 당선이 됐든 사실 그게 초반에는 되게 회자가 많이 돼요. 야 대단하다 이걸 이겨내다니 뭐 김재섭 의원 같은 분도 계시고 아, 그럼요. 예. 한데 그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두 분 다 훌륭한 정치인이시지만 국회 내에서 그리고 여의도에 돌아온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정치하느냐에 따라서 체급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더 다운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거 당시의 시나리오가 아주 막 드라마틱해서 훌륭하지만 국회 와서 보니까 뭐야 이거 완전 뭐 극단성을 띠네 해가지고 지지율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선거 전체 판을 위해서는 뭐 극적으로 이기는 거 좋겠지만 저는 당선될 수 있으면 당선되는 대로 가라. 가서 잘해라. 가서 당선된 다음에 잘해야지. 와 맞네. 한동훈이 이렇게 하는 걸 왜 우리는 그때 자꾸 한동훈을 비판했었지? 이런 분들을 여의도 국회의원 그러니까 일단 전 장관, 입성하고 뭐 전 대표가 아니라 국회의원 현 한동훈이 의원. 뭔가 역할을 하면서 민주당과 싸우고 이재명 정부와 잘 대척점에 서 있는 걸 봤었을 때 오히려 더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배지를 어떤 식으로 다 하느냐는 저희 같은 이제 방송에서는 재밌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 다음이 더 중요하다. 네, 저는 그 말씀하시는 차원을 지난 주말 집회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진짜 보수를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럼 가짜 보수는 누군가? 네. 근데 저한테 여기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근데 여기서 이 진짜 보수가 앞 말씀하시는 그 다음 스텝까지 생각하고 말한 게 아닌가. 제명되고 완전히 독립해서 뭔가 다른 정치 어떤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보수는 우리다. 그렇다면 가짜 보수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네네. 예. 뭐 그런 거 저는 노리고 하는 개인적으로는 그 워딩은 되게 안 좋았다고 생각해요. 몰라 저는 네. 그러니까 이건 조금 이따 듣고 저는 그냥 너무 추워서 짧게 네. 너무 추워서 어. 그거를 기사 보고 알았어요. 음. 그러니까 아, 그래요? 그런 메시지를 올렸다라고. 그러니까 시위 중에 못 쓰시지 들었어? 않았나? 네, 네. 맞아요. 네. 시위 중에 예, 말씀하셨죠. 몰랐어요. 진짜로 몰랐어요. 저는 그냥 좀 다른 얘기인데 음. 제 개인의 생각으로 음. 제가 생각하는 어떤 정치에서 불안해. 이번에 한동훈 장관께서 그 현장에 왜 안 가셨는지가 계속 제 머릿속에는 물음표로 남거든요. 근데 물론 뭐 안 가실 수 있지만 어쨌든 지금 그 추운 날 지지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위해서 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그 자리에 좀 오시는 게 좋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시지 않고 댓글로 이제 소통을 하셨던 거잖아요. 거기엔 혹시 뭐가 그게 그러니까 그 집회 주체나 주관하는 측이 정치인들이 전혀 관여돼 있지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정치인이지만 거기 갔던 거는 쉽게 말해서 많은 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간 거였지. 행사를 준비하거나 진행하는 그 상황은 저는 전혀 몰랐고 그러니까 우선 주최 측과 연사도 관련 아니었고. 없이.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하는 건데 한동훈 대표의 뭐 연락처를 알았던 주최 측이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거의 집회가 되기 직전에 인지를 아마 하셨을 거고 거기에 뭐 갔으면 뭐 좋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이게- 한동훈 전 대표가 와달라고 촉구도 좀 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신 거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그게 한 네, 하루 네. 이틀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전에 알았으면 본인이 예. 원래 또 뭐 문 대변인도 마찬가지고 네, 네. 뭐 저도 그렇겠지만 어쨌든 일정들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 네, 네, 그렇죠. 거기에 모르겠어요. 저는 왜 가야 되지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했거든요. 이때 이제 좀 저희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여의도에서 정치하는 뭐 민주당 사람도 그렇고 다른 당 사람들도 그렇고 굉장히 다들 같이 얘기했던 게 왜 한동훈 대표가 거기를 안 갔지? 라는 그리고- 얘기가 바로 나왔어요. 말씀도 왜냐하면 하고.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제 지지자분들이 있다라고 치자고요. 저는 뭐 한참 낮은 정치인이지만 뭐 아무튼 있어. 아니면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있어서 나를 위해 이분들이 뭔가 모이는데 나는 몰랐어. 근데 하루 이틀 전에 알았으면 저는 거기에 무조건 갈 거예요. 제가 외국에 있지 않는 이상. 그게 약간 정치 문법이거든요. 외국에 계셨나? 그러니까 약간 제가 네. 여쭤보고 싶은 거는 왜 안 갔어라고 뭐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건 이제 여의도 문법이라는 거죠. 그래 당연히 그런 데는 가야 된다라는 게 그러니까 뭔가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일부러 안 가신 건지 아니면 뭐 어쩌다 못 가신 건지. 근데 전 조금 네. 조금은 다르게 생각하는데 그거 오히려 뭐 안 가는 게 맞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한동훈 대표가 만약 거기 현장에 딱 등장을 하면 이제 날 제명해 나 지지자들이 이만큼 모아왔고 중지를 이만큼 모았고 지금 지도부를 향해 이렇게 철퇴를 던질 거야라고 약간 그림이 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처음부터 초기부터 이렇게 관여한 본인 집회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조금 말을 얹자면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징계안이 어쨌든 확정이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일단 확정이 안 났기 때문에 그 징계를 철회하라는 집회였잖아요. 그럼 본인 본체가 나타나는 것 자체가 내 징계 내 거 철회해줘. 그럼 좀 모양 빠진다. 네. 모양 약간 빠진다라기보다는 퇴색이 의미가 퇴색이 본인이 되죠. 계속 징계안이었을 때 재심 넣을 거냐? 재심 안 넣는다. 그다음에 이 징계안 자체가 부당하기 때문에 재심을 넣든 말든 아무 의미 없다. 가처분 내가 고민해보겠다.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와중에 사실 오늘이었을 수도 있었고 대체적으로 이제 3일 뒤인 목요일 최고위에서 징계안이 확정이 된다라고 하는데 징계안 확정을 눈앞에 두고 한동훈 대표가 직접 연단에 올라와가지고 지지 철회를 해달라고 하는 게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에 관련돼서 자기는 항상 동의한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단식한 거랑 비슷한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고 사실 개인적으로 저한테 그 홍보하시면서 여쭤봤던 게 아니 김 위원장이 봤었을 때는 내가 가는 게 좋겠냐라고 개인적으로 물어보셔서 갈 저는 생각도 답변이 있으셨던 거죠. 예. 예. 전 답변이 이거였어요. 지금 이거랑 거의 똑같았어요. 아니 확정도 안 됐고 그다음에 자발적으로 하는 거에 맞아요. 대표가 가시면은 모든 시위나 이런 거에 관련돼서도 너무 이제 이게 과열되고 이런 것 자체도 사실 시위가 뭐 제가 연단에서 얘기했지만 막 민노총이 하는 것처럼 막 투쟁, 막 싸우자, 죽자 이런 것보다 시위도 하나의 약간 문화. 축제처럼 문화, 하는 축제 거죠. 이런 것처럼 예. 하면서 서로 구호는 이제 철회하라고 강하게 이제 저항이나 분노를 표출하지만 또 그 안에서는 서로 예. 뭐 잘 지냈냐, 그다음 그럼요. 뭐 김준호 봤다고, 그다음 뭐 대변인 오셨으면 얘 문성호라는 사람인데 뭐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대표가 차후에는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이번 주말 집회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였어요. 아니 제가 두 분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조금 어디서 의견 그 시선을 다른지 정확히 알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명이 이거는 제명을 시키려고 장동혁 대표가 저는 처음부터 한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 뒤에 뭐 가타부타는 중요하지 않은 사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관철시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정치인 한동훈에게 지금 본인을 위해서 그 추운 날 토요일에 그 진짜 주말에 그 하루를 써서 나와주고 모아주신 분들은 정말 그 본인의 정치적인 자산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분들을 위해서 사실 그분들이 다 한동훈 대표 지지자분들이니까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오셨다면 네, 얼마나 좋아하셨겠죠. 좋아하셨겠습니까? 예, 근데 네, 진짜- 그래서 좀 예.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고 아직 여기서는 이제 좀 내부에 다른 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그러니까 거고. 정말 순수한 지지자들의 집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지지자들이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했는데 여기에 한동훈 전 대표가 가는 순간 이거는 한동훈 대표가 인볼브된 그런 집회인 것처럼 보이는 그러니까 인원 의미가- 동원한 그림이 인원 동원한 있었고. 것처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수한 지지자들의 집회라는 의미가 희석될 수 있는 거죠. 그 예. 제 생각에는 그거는 큰 차이는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요? 근데 오히려 순수한 그런 집회니까 더더욱 네. 가서 그분들을 좀 저는 챙겨주셨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앞으로 정말 한동훈 대표께서 제명이 되시고 나시면 힘든 정치 행보를 겨루셔야 돼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폄하하지 않아요. 저번에 그 북토 콘서트 때도 그렇고 이렇게 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이렇게 와주시고 한다는 게 정말 그럼요. 어려워요. 예. 저도 뭐 시민단체도 해봤고 정당 창당도 해봤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압니다. 그럼 일단 한동훈 대표는 그 정치적 자산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그럼 거기에 대한 뭔가 좀 일종의 정성을 아까 전에 보여야 문화 된다. 이야기를 오케이. 하셨으니까 앞으로 문성호 대변인께서는 반드시 네. 본인의 집회 다 나가시는 것으로. 아니, 저는 이런 아니, 징계를 안 받아야지. 아 맞네. 그게 중요하지. 맞네. 아 일단 예. 개혁신도 이준석 대표한테 뭐 밑보인 거 있어요? 제가 뭐 징계받을 만한 사안이 없어가지고 아 이건 뭐 징계받을 사안이요? 저도 그러면 가족 아 그럼 가족 징계받은 아이디 사람 아니라며. 그래. 가족 아이디 징계받은 사안이 아닌데. 만들어가지고 뭐 좀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러니까 가족이 몇 지도부가 분 별나야 돼 웃어. 그러네. 그리고 겁나 미워해. 전제가 되게 많이 깔려 맞아요. 있네.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집회에 이거. 나가려면 댓글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조작도 해 빨리. 아니 결혼부터 조작은 해. 저쪽에서 해야지. 귤 가족 먹는 걸로 동원해. 진행해야겠는데. 방송 중에 나도 귤 먹어. 복잡해. 방송 중에 귤 먹는 걸로. 방송 중에 참 잘 품위 먹어. 유지 아니, 그래서 그런지 지지율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2.5%포인트 상승했어요. 저희 질문지의 마지막 질문지와 연결해서 얘기를 할 건데 국민의힘이 39.5%, 민주당이 42.7%인데 이게 국민의힘 지지율이 2.5%포인트 상승한 거는 최근 있었던 흐름 중에 가장 네. 돋보이는
네, 상승세였죠. 그동안 지지부진하다가 민주당은 0.5%포인트 정도 올라서 거의 그 답보 상태고 이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했다라고 나오는 것은 어떤 원인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지 주말 사이에 장동혁 대표의 단식이 마무리가 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국회에 왔었고 등등의 이슈가 있었죠. 그리고 또 한동훈 대표에 대한 뭐 이런 징계. 징계 문제도 여전히 진행 중이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예. 민주당이 떨어지고 국힘이 오른 게 아니라 민주당은 답보 상태긴 했지만 조금 올랐고 국힘이 크게 오른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떤 거냐면 실망했던 지지층들이 되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정확하진 않지만 그러면은 실망했던 분들이 왜 실망해서 떠났고 왜 돌아왔는가를 분석하면 되는데 저는 꾸준히 얘기했던 것처럼 국힘이 대여 투쟁력이 굉장히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원래 민주당을 지지 안 하지만 나한테 누구를 지지하십니까라고 전화가 왔을 때 국힘을 지지한다고 말해주기는 싫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지를 안 주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함으로써 대여 투쟁에 물꼬를 튼 건 사실이잖아요. 실제로 이게 많이 이슈가 되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 다시 그럼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라는 분들이 좀 돌아오신 게 아닌가 싶어요. 뭐 한동훈 대표를 비판하는 분들은 아 한동훈 쫓아내니까 이렇게 사람들을 결집한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거는 정말 그냥 국힘 내부 안의 문제지 그게 뭐 큰 반대로 그런다고 떨어질 것도 없고 그런다고 올라질 것도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사안에 있어서는 역시 장동혁 대표의 단식 대여 투쟁이 좀 그래도 의미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지금 민주당발 어마어마하게 이슈가 많잖아요. 우리가 오늘 김경 게이트에 대해서 한참 얘기했지만 김경 게이트 전에는 뭐 현진우나 인사청탁도 있었고 무슨 뭐 법사위원장이 차명으로 주식 거래를 한 사안들도 있었고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 같은 것도 있었고 야. 웬만하면은 정말 당이 흔들릴 만한 건들이 연속으로 빵빵빵빵 터져 왔음에도 지지율을 오르지 못했던 건 그렇다고 니네가 그거 잘 받아가지고 민주당 압박할 수 있어? 이재명 정부 압박할 수 있어? 잘 못하잖아 하고 안 찍어주시는 분들이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대여 투쟁에 목말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조금이라도 하는 액션을 보이니까 올라온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힘 분들 그리고 또 이제 민주당에게 대여 투쟁을 하고 있는 저희 3당들도 이걸 확실히 보고 열심히 해야 될 게 지금 다른 게 아니라 대여 투쟁에 열심히 해야 됩니다. 다른 거 붙잡고 있을 시간이 없기는 해요. 저도 그래서 뭐 이게 뭐 이러니까 그냥 다 같이 좋게 좋게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지만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건 대여 투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준호 대표님, 그 성남 총각님께서 슈퍼챗까지 쏘시면서 질문을 하셨는데 네네. 순수한 지지자들의 집회인데 그때에도 정치인들이 댓글로 참석하라고 종용하나요? 진짜 몰라서 물어봅니다. 라고 여쭤보셨어요. 그러니까 보통 할 이런 수는 집회 이쪽에 가시면 저도 뭐 많이 나오시라고 하셨고. 이렇게 SNS 예, 저도 하셨어요? 했었고 방송에 나가서도 얘기했었고. 그러니까 많은 순수한 정치- 지지자들의 집회인데 거기에 이게 정치인들이- 동료라고 하는 게 뭐 오라 가라라기보다는 광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나오시면 좋다. 그다음에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뭐 TV나 신문 광고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제가 입국열차에 나와가지고 뭐 이번 주 토요일 날 뭐 한동훈 뭐 제명철에 뭐 집회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만 이제 뭐 친한계가 됐다거나 그런 특정 지지층의 확실한 채널에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 한동훈 대표도 그 많이 참석해 주세요라고 하는 게 본인 한 컷이라고 하는 커뮤니티에서 얘기를 했지 어느 특정 방송에 나가서 얘기하지는 않은 방송 안 거고. 나오시잖아요. 요즘 안 나가나요? 어쨌든 거기서 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성격이 다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 그렇게 이게 생각합니다. 그냥 그 순수함이라는 거의 기준이 뭔가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그 얘기가 결국에는 제가 이제 한동훈 대표께서 가셨으면 좋겠다는데 뭐 순수한 지지자들의 모임이 퇴색돼서라는 논리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거 오라고 하는 것도 똑같이 퇴색되는 거 아닌가요? 약간 이런 질문이신 것 같은데 뭐 순수함에 대한 기준은 각자마다 다른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치면 약간 그거 또 있는 것 같아요. 지지자와 그리고 정치인의 그 허물도 약간 A4 용지 한 장 차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럴 거 가셨어야 된다니까. 전 진짜 가셨으면 저는 좋았을 오지 거라서. 말라고 말한 사람으로서 오지 않으신 게 더 맞다. 왜냐면은 징계가 확정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그 절차 중에 있기 때문에 굳이 나가는 것 자체가 조금 분위기나 보이는 모습이
지금 활동을 또 요 며칠 안 하고 계신데 갑자기 거기서 이벤트처럼 맞아. 짜잔하고 나타나는 것 자체가 예. 나 징계하면은 이제 국회로 뭐 쳐들어간다라고 뭐 그렇진 않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충분히 오해 소지를 살 수 있고, 어쨌든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힘 대표를 했고 현재로도 징계안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국민의힘 책임 당원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당에 대한 애정이 충분히 남아 있고 하기 때문에 오지 않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주변 사람들도 대체적으로 나오지 않는 게 좋습니다라는 의견을 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리고 완전히 안 왔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게 온라인으로 참여를 했잖아요. 그랬나요? 예,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댓글을 남기고, 그 한 예, 컷에 글을 거기에? 남기고, 예, 온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 제가 갔으니 꽁 대신 닭이나 뭐 닭 대신 메추리알 뭐 요 정도로 해가지고 박상수 변호사님이랑 김종혁 최고도 현장에 가셨죠. 있었고 뭐 네. 신지호 그러니까 부총장 사실 한동훈 전 대표 빼고 다 가긴 했어. 아니 의원들이 네. 주말에는 네. 지역구에 내려가다 보니까 아, 현역 의원들은 안 의원들은 오고. 별로 네. 없었고 음. 그렇습니다. 뭐 박상수, 김종혁 이 최고 이렇게 가셨어도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 그 순수한 지지자들의 모임이라는 그러면 말이 우리 조금, 자꾸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혼나. 예, 예. 아, 순수한 말 아마 어. 그분들도 뭐 이 얘기가 왜 자꾸 길어지는지 아니, 모르겠는데 어. 본인들께서도 오신 분들께서도 뭐 한동훈 대표가 오나 안 오나 이런 느낌으로 간 게 아니기 그래요. 때문에 맞아요. 충분히 예. 본인들 목소리를 잘 내시고 많은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저는 정말 대단하다. 그 특정인에 대한 그 지지와 사랑에 한편으로 감동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오랜만에 또 연단에 올라가서 마이크를 잡으니까 설레더라고요. 그 진짜 그거는 정치인으로서 정말 도파민 완전 그쵸. 터졌을 것 같아요. 2024년 네. 4월 14일 저녁 8시 반 이후로 처음 연단에 올라갔어요. 사실 그 맛으로 정치하는 근데 저는 거잖아요. 진짜 낯을 많이 가려서 그 올라가는 거 되게 불편해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진짜 정치인인데도 네, 전 마이크 잡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맞아요. 이게 데스크가 편하신 분들이 있고 마이크 워크 편하신 분들이 있고 네. 이게 차이가 좀 있어요. 잘하는 둘 분들은 다 잘하시는 있어요. 분들도 있고. 맞아요. 근데 진짜 올라가면 그게 있긴 해요. 정말. 근데 그래서 반대로 거기에 잘못 이제 황교안 대표처럼 거기에 재미 잘못 부응이 맞들이네요. 되시면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데 그게 진짜 세요. 네. 저도 연단에 그럼요. 몇 번 네. 올라가봤는데 맞아요. 아우. 그러니까 유세뽕이라는 그죠. 표현이 네. 있어요, 네, 있어요. 근데 진짜 네. 있어요. 그게 방송이랑 비슷합니다. 그런 느낌이. 그리고 사람들이 지지하고 환호하는 그때 그 가슴 쿵쾅거리면 어디서도 느껴볼 수가 없죠. 맞아요. 모두가 한동훈을 연호할 때 저는 연단에서 김준호를 좀 연호하라고 자기 정치 장사를 좀 했어요. 해야죠. 연호 못 받았어요? 네? 연호 못 받았어요. 하셨겠지. 받았죠. 아유, 받았지. 장난 아니지. 무조건 그 받았지. 힘으로 삽니다 끝났죠? 이제 다음 선거까지. 아유, 무조건 받았지, 여러분들 무조건 영상이 받았지. 돌아다니고 있으니 찾아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얘기 본론으로 돌아가서 예. 아까 국힘 지지율 상승에 대해서 김준호 대변인께서는 해석 어떻게 하고 계세요?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 각자가 이제 비판하는 식의 글들이나 분석을 많이 해요. 오늘 여론조사 결과를 봐서 저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오른 거는 왜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나쁘게 바라보나요? 전 나쁘게 바라볼 거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 문 대변인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민주당 이슈가 너무 많아요. 우선. 근데도 얘들이 폭락을 안 한 게 우선은 의문이다. 사실 많은 정치인들을 언급해 주셨는데 이해운 장관 후보자가 뚜껑 열리는 비리나 문제점들이 많은 게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뭐가 열렸다고요? 뚜껑이 아, 예. 그러니까 사람을 화나게 한다고요. 어쨌든 그런데 지금 부정청약 뭐 여러 가지 것들 그다음에 뭐 자녀들 입시 비리까지 청문회 중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린이라고 할 수 있는 자녀 입시 거기에 아파트 주거 문제 관련돼서 이분이 나오면서 대통령실에서는 청와대에서는 그 임명을 철회했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봤었을 때는 훨씬 많이 떨어져 냈었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대여 투쟁을 못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 정도로 버텼다라고 생각하고 사실 옳은 이유는 심플하죠. 왜냐면은 상임위 보이콧을 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장동혁 대표 단식 때문에.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한 거는 장동혁 대표 단식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단식을 하면서 장동혁 대표가 사실 엄청나게 건강이 안 좋아지고 야위어져 가는 모습을 전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동정이나 연민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몸을 희생해서 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조금 더 덧붙이자면은 리얼미터가 여론조사하는 방식이 전화 면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담원이랑 통화를 직접적으로 해가지고 난 어느 당을 지지한다, 지지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한국 갤럽 같은 경우에는 자동 음성으로 해가지고 번호를 누르거나 하는 방식이라서 별로 부담 없이 어느 당이든 지지하는 걸 누를 수가 있는데 전환 면접상 내가 누구를 지지하는지 확실히 표명을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을 나는 명확하게 지지한다라는 이 여론이 많이 반영돼가지고 양당을 어쨌든 기본적으로 지지하는 세가 이 정도는 된다. 다만 이제 응답률이 낮은 게 문제긴 한데 또 플러스로 문제가 저는 이게 약간 아웃라이어라고 생각하는데 TK 지지층이 많이 빠졌어요. 국민의힘에 대해서. 네. TK가 엄청나게 빠졌고 자기가 진보라고 응답을 했는데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라고 한 게 너무 많이 올랐어요. 리얼미터 아니면 갤럽? 리얼미터. 리얼미터. 오늘 나는 진보다. 발표에서. 네. 진보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지지. 그러니까요. 그거 어떻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웃라이어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번 주만 잘못 튄 거거나 아니면은 뭐 혹자들이 말하는 장동혁 대표가 계속 있어야 민주당한테 도움이 된다라는 식의 약간 좀 그런 비판적인 얘기, 조롱 섞인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게 디테일한 조사 결과를 보면 TK는 많이 빠지고 진보층에서 나는 진보인데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덮어놓고 국민의힘이 또 말 그대로 지지율이 상승이 됐냐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해석의 여지가 좀 남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죠. 다만 전체적으로 지지율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이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치. 다만 이거는 여러분 한번 관심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TK는 지지율이 꽤 많이 빠지고 진보 성향이라고 답변하신 분들 중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라고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희 지금 그 또 많은 분들이 또 슈퍼챗을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제가 뭐는 읽고 뭐는 읽지 않았더니 이 앵커야 편파적인 앵커야 뭐나 전부 읽어주시죠. 너무 왜 이렇게 나를 혼내는 거 저 좀 예쁘게 해주세요. 그죠? 슈퍼챗은 다 읽어주셔야죠. 아니 저를 너무 저를 편파적이고 뭐 네가 가짜 보수다 뭐 여러분 사랑해요. 자 김보리님 김준호 화이팅 연설 너무 재밌고 귀여웠대요. 뭐 어떻게 하신 거예요? 또 귀여움이 이거였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대체적으로 이제 올라가면은 네. 뭐 철회하라 하면서 뭐 구호들을 많이 외치잖아요. 그다음에 약간 투쟁적인 걸 얘기하는데 저는 연사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소개한다라고 해서 안 간다고 하다가 올라와서 소개를 받으면서 다들 마이크를 한 번씩 쥐길래 저만 앉을 수가 없으니까 뭐 할 어떻게 했길래. 말도 없고 준비한 것도 뭐 없고 어떻게 했길래 하길래 귀엽대. 똑같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예. 저 누군지 아시죠? 이제 하니까 뭐 김준호라고 하길래 이렇게 된 김에 제 이름이나 좀 연하고 와. 하고 뭐 그거 하고 김종혁 최고가 이제 2년 당원권 정지 받았는데 김종혁 제명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니까 뒤에서 자기 제명 아니라고 2년이라고 하길래 다들 제명까지는 다 잘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상한 우스갯소리를 하던 애교를 부리셨군요. 그렇다는 말씀. 왕감자 엄마님께서는 김준호 잘하고 계십니다. 김준호님 오셨으니까 한동훈 안 오셔도 된대요. 문성호 대변인님. 들었죠? 그래도 오셨으면 좋아들 하셨을 거잖아요. 우리끼리 모이는 것만으로도 힘나고 좋아요. 한동훈님 오시든 안 오시든 상관하지 말래. 문성호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요. 문성호 네, 개혁신당 응원하는 분들도 많이 오고 계십니다. 특전용사님 앵커와 평론가들 뭐라 하지 마세요. 평론가들이나 자기들 생각을 얘기했죠. 사랑합니다. 그래요. 저도 그럼 제 변명을 조금 하자면 네. 국힘 주류 패널을 한 분 두셔야 제가 좀 중간에서 편한 입장으로 이야기를 하지 여기서 자꾸 거기를 뭔가 그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치 방송이라는 건 서로 대립하는 맛이 좀 있어야 재밌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방송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기 충분히 대립하고 바랍니다. 계세요. 문성호 대변인. 그러니까 내가 안 해도 되잖아. 계시면 그 대립을 내가 안 해도 되니까. 제가 순간순간 가면을 바꿔 끼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국힘 분이시니까. 그렇죠. 민주당은 어때요? 이렇게 민주당에 한 명 딱 앉아 있으면 좋죠. 민주당 분이 앉아있으면- 나오시면 재밌을 거예요. 그러면서 다구리인가? 거의 뭐 ISBM처럼 이제 융단 폭격을 해야 그랬으면 ISBM. 오늘 만약에 민주당 분이 계셨으면 재밌겠다. 이해운 건으로 30분 얘기했죠. 30분이 어디요? 한 사람당. 건으로 갖고 안 되죠. 집에 안 보내지. 안 보내. 그럼 이해용권으로 넘어갈까요? 이번엔 네. 좀 아니 근데 주도해 진짜 주시겠어요? 여러분 결국
이해운 지명 철회. 야, 진짜 지명 깜짝 놀- 철회했습니다. 아니 그 좀 너무 모양 빠지지 않아요? 스스로 좀 나가던가. 최악이었어요. 구질구질하게. 그러니까 진짜. 전화 받은 거 아니야? 현지 누나가 대통령이 철회하신답니다. 뭐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원래 보통 이렇게 되면 여당에서 어찌됐든 간에 이런 여러 의견을 모아가지고 대통령실 청와대에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우리 여당은 이런 식으로 결론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보고를 올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소통을 하는데 그거 하기 전에 대통령실에서 카트 한 거예요 지금. 네. 그래가지고 근데 사실 이해운에 대해서 우리 입국열차만큼 이렇게 진짜 열심히 큰일 하셨어요. 가열차게 때린 데가 또 고생하셨습니다. 없습니다. 왜냐? 갑질 피해자인 손주화 의원이 우리 방송만 나오셨었잖아요. 맞아요. 단독을 계속 해주셨고 그런 용기를 낸 덕분에 아마 이해운이라는 사람의 실체가 알려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 결국 그 이해운의 수많은 의혹은 책을 한 권 쓸 수 있을 정도로 나왔지만 결정적 아킬레스건은 부정청약이랑 임산부 갑질, 네 이런 등등의 여러 이 사실 이 두 개 키워드로 쭉 예. 갔었거든요. 무튼 너무 속이 시원하면서도 좀 찝찝합니다. 맞아요. 어디- 좀 더 봤었어야 되는데 네. 좀 더 실체가 더 확실히 드러났어야 되는데 근데 이걸로 맞아요. 이제 끝나진 않을 것 같아요. 수사는 진행돼야 수사가 진행이 된다고 될 것 봅니다. 같죠? 왜냐하면 네. 이게 너무 건이 많아요. 거기다 대한민국에서 건드리면 안 되는 성역들을 다 건드렸어요. 부동산 부장청약, 입시 지금 부정 의혹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뭐 교회 같은 거 다니는 사람 아니지만 그 말이 생각나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 자기 욕심을 사실 본인이 장관이 되면 청문회 가서 본인은 알았을 거 아니에요. 남들은 몰라도 본인은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께서 국회의원 선거 떨어지고 그 흔히 얘기하는 꿀지역구에서 3선 내리하시면서 정말 그 스포트라이트 받다가 순식간에 어떤 그런 게 낮아지셨을 때 약해지셨던 모습 그런 걸 사실 저는 옆에서 봤거든요. 뭐 몇 번 뵌 적이 있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상한 선택을 하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말대로 결국 자기 아파트도 잃게 생기셨고 장관도 못 달게 되셨고 저는 그래서 차라리 만약에 청문회 딱 시작 전에 그 제가 뭐 이래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 맞고 내놓겠다. 예, 내놓겠습니다. 집을 예. 원펜타스 내놓을 예, 수 그리고 있다고? 내놓고 열심히 장관하겠습니다. 이랬으면 또 몰라. 영화 많이 보셨네. 근데 제가 얘기했다시피 절대 못 그러실 그거 거다. 할 수 있겠어. 오히려 저는 원펜타스를 원펜타스를 지킬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장관 저는 내주고 원펜타스 지킨다. 저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원펜타스 지키려고 장관 본인이 내놨어. 미리 사퇴할 수도 있다. 근데 어. 본인이 그렇게까지 그까지는 욕심을 조절을 못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뭐 이분 살아오신 행적이 다 드러났고 거기다 전 정말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이분이 자기의 어떤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결국 가족 팔아먹은 거밖에 안 되잖아요. 맞아요. 아니 무슨 내 아들이 뭘 못하고 내 며느리가 어쩌고 그 사실 말도 거짓말할 확률이 전 높다라고 보는데 만약에 핑계를 대면은 아들이나 며느리가 맞습니다 저희가 그랬어 아닌데요 저희는 잘했는데요 전 그런 사람 아닌데요라고 항변을 안 하죠. 그러니까 제일 나쁜 저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인이 핑계 댈 거 제일 없고 짜칠 때 나오는 게 가족 팔아먹는 거거든요. 거기까지 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아예 가족 문제야. 그럼 가족이 한 거니까 가족이 한 겁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그 며느리나 아들이 뭔가 주체가 절대 아니에요. 네. 본인이 주체신데 가족을 팔아먹은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갈 때까지 그래요. 간 거라서. 근데 끝이 아닐 것 같죠? 김준호 가족을 대변인. 판 것도 네. 가족을 그냥 판 게 아니라 반포레미아 원펜타스 지키려고 가족 판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파트가 소중한 거고 그게 호가가 지금 90억이거든요. 해당 평형이. 거기에 플러스로 마지막까지 추했거든요. 그러니까 홍익표 정무수석이 한 말이 지명 철회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진 사퇴가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끝까지 하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연락을 해서 자진 사퇴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했는데 본인이 아마 안 거절했을 하겠죠. 확률이 전 충분히 있다. 그렇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방법이 없다. 그러면은 저희가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굳이 정무수석이 나와가지고 저는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분이 했던 갑질 이런 거 사실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청와대에서 하는 얘기가 너네 당 사람인데 우리가 갑질하는 거 어떻게 확인하냐라고 하는데 저 민주당 사람들 만나거든요. 난 보좌진할 때도 다 만났어요. 물어보면은 세평 확인이 제일 수월해요. 이 사람 어땠습니까? 의원할 때 어땠냐? 직원들한테 어떻게 했냐? 노력 안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사 이거 검증 시스템 실패한 거고 부정청약 계속 매주 얘기하지만 아니 이게 보통 아파트가 아니에요. 맞아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싸고 제일 좋은 동네
평당 2억이 넘어가는 그런 동네지 않습니까? 그런 동네 아파트 지키려고 문성호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팔다 이제 아들도 팔고 며느리도 팔았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했던 얘기가 사돈한테 미안하다까지 얘기를 하던데 사돈도 팔. 그러니까 이게 장관도 해야 되겠고 내 원팬 인생 같은. 마지막 불꽃은 태워야 되겠고 그다음 이 레미안 이 아파트는 아무리 생각해도 죽어도 내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야 내가 네가 좀 희생해라 해가지고 굳이 변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뭐 사이가 파탄났다 뭐 정신이 이상하다 저 제 자식한테 그렇게 말하면 좀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도 너무하다. 거기에 입시 비리라고 표현해서 좀 죄송하긴 하겠지만 이게 보통 학교입니까? 그래요. 연세대예요. 연세대학교.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학교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이분은 제일 좋은 동네에서 무조건 살아야 되고 제일 좋은 학교에 자식도 보내야 되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모든 나쁜 행동을 다 했어요. 다. 네. 근데도 굳이 장관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욕심내고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도 포기 못하면은 하나를 고르든 아니면 둘 다 포기를 하든 해야 되는데 어쨌든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이것도 안 했지 않습니까? 두 개 다 욕심 끝까지 낸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 다 놓친 거기 때문에 저는 자업자득이라고 봅니다. 이 원펜타스 청약 취소는 안 되나요? 남편 이름으로 신청했으니까 이 교수님인 남편도 이거 부정으로 밝혀지면 내놔야 됩니다. 뭔가 네. 징역형도 갈 수 있지 않아요? 그거는 좀 네. 이게 네. 만약에 여기 넣었던 분들이 네. 이분 때문에 당첨이 못된 뭐 74점으로 이분이 턱걸이로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73점이나 아니면은 그의 근사한 분들이 만약에 이걸 알고 소송 걸면은 뭐 결과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충분히 걸 수 있어요. 왜냐면 갈수 있죠. 그분들이 들어가야 되는 집이었기 네. 때문에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조민2라고 얘기하는 게 이 장남이 연대 들어간 것도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당시에 입학 그- 취소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거 이제 수사가 그러면 좀 더 돼야 되는데 네, 그럼 연대 실제로 네. 지금 그 당시에 이혜은 후보의 배우자분이 거기에 교무처에서 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게 이해관계에 걸릴 수가 있거든요. 이건 이제 뭐 나온 내용이 좀 없으니까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그게 뭐 비리가 있었다면 충분히 입학 취소가 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재산 될 수 있어요. 본인 장관 한번 해보겠다고 열심히 그 부정으로 열심히 그 조언 받아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집 나간 아니 좀 분가한 자식들까지 끌어와가지고 해서 받은 90억짜리 아파트도 날려. 지금 자기 자식들 고졸 만들게 생긴 건지 중졸 만들게 생긴 건지 고졸이 모르겠는데. 될 수 있죠. 그리고 이상입니다. 차남과 삼남은 이런 식이면 군을 재입대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내가 진짜 만약에 네. 그 자식만 아니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야 돼. 네? 자식. 자식만 아니면 그분들이 아유. 어머니 저는 이거는 내 사회적인 명예를 훼손했다고 넘어가야 되는데 네. 너무 큰 욕심을 저는 부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어제 오늘 그 각종 커뮤니티에서 뭐 이거 재평가해야 된다고 박근혜 당시 그 비대위원장이었나요? 그 김종인 선대위원장이랑 얘기했던 거 막 짤 돌던데 혹시 아세요? 몰라요. 뭐라고? 그 김종인 위원장이 이혜훈 의원은 대선 공천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박근혜 그때 비대위원장이 이혜훈 의원을 저보다 잘 아세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공천 주기 싫었던 거야. 이 사람을 알기 때문에 주면 안 되는데 김종인 위원장 그래도 각종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줘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걸 했던 거고. 그렇지 요새 재평가하면서 돌더라고요. 대단합니다 진짜. 근데 이거는 그건 뭐 이혜훈 후보도 당연히 나쁘고 이건 이재명이 진짜 나쁜 사람인 게 이 어쨌든 이 사람은 흔히 얘기하는 이혜훈 후보가 정치적으로 이제 좀 내리막이셨어요. 속된 말로 끈 떨어진 분이셨고 이제 뭐가 선거에서 몇 차례 떨어지셨기 때문에 뭐가 증명도 어느 정도 된 상황이고 뭐 3번이나 하셨고 해서 더 이상 사실 이 당에선 정치적인 기회가 많이 있던 분은 아니거든요. 그럼 그 사람 갑자기 장관을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 흔들어가지고 괜히 잘 가지고 있던 90억짜리 아파트 날려 어떻게 교무처까지 이렇게 동원해가지고 밀어넣은 지금 자기 아들도 취소당할지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에 밀어넣어 이래놓고 장관도 안 시켜줘. 얼마나 이 사람을 가지고 논거 되는 겁니까? 야, 형 진짜 이제 그냥 아무 데서도 정치 못 하고 못해요. 진짜 이게 뭐 뭐예요? 이제 뭐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수사 수산 받고, 계속 수사 받고. 받아야 되고. 이사 가고. 그러다 이제 무주택자로 뭐- 남는 거 아니에요? 네. 그냥 전 의원이었고 전 의원이시고 무주택자시고 무주택자고. 뭐 상황 꼬이시면은 잠깐 들어갔다 오셔야 될 수도 있고. 예, 가족들 진짜. 보기 민망해. 이제 어떡해요? 뭐 진짜 그 해야 악랄함을 가지고 엄청 차곡차곡 쌓았을 텐데 결국 구멍 하나 나니까 그냥 쫙
가네요. 그래도 교회에서 기도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낯선 기도. 아니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셨으니까 빈막록 보면은 인성을 아니, 이제 추스리면서 사실 제가 아까 그래서 그 욕심이 아니 왜 나 잉태하여 진심이야 얘기를 한 게 성경 기도해야지, 구절이에요. 그분이 기도를 비망 보니까 많이 하셨길래 성경 구절 읽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른대요. 그러니까 본인이 욕심만 덜 부리셨어도 가지고 있는 건 지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결국 다 망쳤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업자득이니까 뭐 누구 원망하시지 마라. 하나님 이재명 전 원망하시지 말아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은 이재명 대통령을 고소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고소만 본인- 하면 다행이고 본인을 해코지 추천한 할지도 사람을 몰라. 고소하거나. 기분 상해죄 이런 건가요? 아니 이게 저는 이해운 의원이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공천 5번 중에 이제 3번은 서초 갑이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는데 4번째가 동대문이었잖아요. 예. 마지막 5번째가 중성동을이에요. 근데 그게 대체적으로 중구 전체, 그러니까 우리 명동 을지로 있는데 플러스 성동구에 동을 몇 개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가 국민의힘이 힘드냐 할만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2번 연달아 졌을 뿐이지 2번 연달아 지기 전에는 그 지상욱 의원님, 맞아요. 신문화 그 배우 네. 남편분이신 분이 하셨기 때문에 중구가 그렇게 나쁜 지역구도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은 지금 그냥 이 스탠스로 가면서 윤어게인이 마무리되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국힘 내에서 중구 당협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그다음에 전직 3선 의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역구 좋은 지역구 하나 자리를 가지고 있고 정치적으로 재계를 모색할 수도 있었단 말입니다. 왜냐면은 이분의 또 대외적인 이미지가 경제통에 합리적이고 약간 뭐 지금은 다 뽀록이 났습니다만 들춰냈지만 네. 또 온화한 성품이다. 인상도 약간 푸근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 굳이 장관직 하나 받겠다라고 했으면 아예 그냥 그 윤어 죄송합니다. 제가 아싸리라고 표현할게요. 가지고 윤어게인 활동을 하지 말던가 말던가. 아니 뭔가를 명확하게 했어야 되는데 양극단으로 왔다 갔다 해서 사실 저희가 맨 처음에 이분이 후보자로 지목됐을 때 처음에 나온 게 윤어게인 했던 거 이거 어떻게 네. 인사청문회 때 해명할 거냐 근데 플러스 웬걸. 그리고 의원님이 나오셔가지고 갑질 이 2개를 빨리 해결해야 된다 이걸 어떻게 할 거냐인데 그 뒤가 더 대단한 것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도대체 이거를 영원히 숨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건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서 굳이 이 장관직을 본인이 진영을 뛰어넘으면서 받았는지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이에요. 자, 널뛰기도 이런 널뛰기가 없다죠. 네. 그 댓글에 이번에 장관 후보자 안 됐으면 윤 어게인 하고 또 공천 받았을 거 아니야라고 말씀하시네요. 아니 그래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분이 어쨌든 실무적인 능력은 있는 걸로 인정받던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 여력을 보면 뭐냐면 정치인으로서의 맷집이 너무 약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흔히 얘기하는 꿀지역구에서 3선이나 되시다가 그 국회의원이라고 대접받고 대우받고 하시다가 흔히 얘기하는 본인이 배지 떨어지고 나면 근데 그래도 사실 본인은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훨씬 대접받는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근데 본인한텐 그 간극이 뭔가 받아들여질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윤어게인도 하셨지만 윤어게인 같은 거 하시던 분도 아니에요 원래. 맞아요. 원래 오히려 좀 당내 합리적인 거 얘기하시고 이런 분인데 갑자기 확 트신 거거든요. 보통 사람이 갑자기 확 틀면은 둘 중에 하나인데 뭐가 이념적으로 충격이 왔거나 환경적으로 충격이 오는데 이분한테 환경적으로 충격이 왔던 거죠. 슬펐던 게 그 당시에 중구만 해도요. 이분이 그때 하태경 의원이랑 경선 붙어갖고 이기셨는데 맞아요. 이분이 3선이나 국회의원을 하신 분이고 방금 얘기하신 이런 그럼요. 분인데 네. 원래대로면 하태경 의원한테 졌었어요. 근데 이분이 여성이어서 여성 여성 가산점을 쿼터로. 받아갖고 된 네.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여성 가산점이라는 거는 정치권에 여성이 보통 좀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좀 하는 느낌으로 드리는 건데 이분이 사실 어떤 지점에서 약자의 대우를 받아서 가산점을 받아야 되는지를 사실 모르거든요. 근데 그걸 받고서 이겼다는 게 사실 본인의 어떤 그 정치인으로서의 실력이 어느 정도씩 드러났던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에 이분 앞으로 뭘 더 하시기 어려웠을 거라는 얘기가 뭐냐면 사실 내부에서 평가가 끝났어요. 이분은 정치인으로서의 뭔가 기회를 더 살리시기는 그렇죠. 어렵다. 근데 저는 반대로 그냥 어차피 3번이나 하셨고 본인 열심히 이렇게 해가지고 90억짜리 아파트 마련하셨고 그냥 편안하게 노후 즐기시다가 네. 또 어느 정도 끈을 가지고 계시다가 하면 좋게 장관 지명 또 받으실 수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너무 욕심을 왜냐면 어쨌든 그래? 그 부분에서 이미지는 네. 확실히 뭐 가지고 계셨었으니까. 아
이 대통령이 탕평책 얘기 못 꺼내겠어요. 이제 음. 이 야당에서 누군가 인사를 하겠다라고 대통령이 야심차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그렇게도 못할 것 같아요. 앞으로 추후 인사 예측해 보자면 누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왼쪽보다는 그래도 중도지향적인 분을 발탁하지 않을까. 근데 다만 국민의힘 출신을 하겠냐 그거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습니다. 저도 시도는 계속 그렇게 할 것 같은데 될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번 상황 같은 경우도 보면은 사실 명청대전 생각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 당시에 강선우만 해도 그랬고요. 뭐 여러 가지 논란으로 결국 지금 안 됐고 지금 뭐 김경리가 나왔지만 왜 자꾸 외부 쪽에서 끌어오거나 당 주류에서 안 끌어올려 하냐면 지금 당 주류에서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살짝 밀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주류에서 인사- 이재명 대통령이 밀리고 있어요? 네, 밀리고 있어요. 오. 실제로 이번에 그 아까 전에 제가 그 민주당은 뭐 한 사람이 22표를 낸다. 그게 이제 대의원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 대의원도 1인 1표로 바꾸자라고 정청래가 계속 예. 이제 주장을 해왔고 하다가 이번에 결국 통과가 됐어요. 이번 주말에.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이 이재명계가 그 대의원은 지고 있는데 당원들은 못 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 당원들이 1인 1표제로 바뀌게 되면서 아예 힘싸움에서 한번 밀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은 김병기도 결국엔 날라갔고요. 뭐 강선우도 날라갔고요. 강선우 장관 저기 취소될 때만 해도 생각해 보세요. 국힘이나 이런 데보다 민주당에서 훨씬 더 비토가 컸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내에서 왜 자꾸 외부에서 찾아오느냐? 당내에서 자기가 밀리니까 외부에서 끌어와가지고 힘을 쓰려는 이재명의 생각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도는 계속 할 것 같은데 반대로 민주당 내부에서 그거 계속 못하게 하겠죠. 네. 그래서 몇 번째 실패를 겪으실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준영 앵커가 또 마무리 질문이 네. 있으면 하고 아니면 뭐 네. 질문이라기보다 우리가 또 예. 모두 정말 이거 사실 좀 중요한 상황인데 많은 분들이 언급해주진 않는 그 부분이 또 있어요. 우리 그 손주아 의원 우리 입국열차 나와주신 손주아 의원께서 유일한 증인으로 갑자기 피해자로 해가지고 청문회 출석을 했었습니다. 현장에서 가증스럽다. 아주 워딩도 맞아요, 강력하게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청문위원분들은 따로 언급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혜훈 후보자 이제 나락 갔잖아요. 속된 말로. 그럼 정말 앞뒤 안 재고 이렇게 이상한 짓도 할 수 있는 돌발 행동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은 우리 또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진종호 의원 이렇게 두 분이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 중성동구에 소속된 분들에게 또 불이익을 주려는 그런 움직임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도 입국열차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저희도 시민의 시선으로 그리고 한 명의 또 언론인으로서 계속 혹시 그런 못된 짓을 하지는 예, 않을지 저희가 계속 감시하고 지켜보고 계속 그런 행위를 멈추지 않도록 하겠습니다.